글로벌 애터미 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터미의 대표 제품인 해모힘과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생산하는 콜마 B&H와 한국 콜마 주식회사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먼저 여기는 해모힘을 생산하는 콜마 B&H입니다. 한국 콜마 주식회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미래창조과학부 등록 제1호 연구소 기업인 콜마 B&H는 해모힘의 폭발적인 생산에 힘입어 연구소 기업 최초로 2015년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애터미가 진출한 해외 각 지역에 해모힘 및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모힘은 계약 재배를 통해 순수 국내산 천연약재인 당귀, 천궁, 백작약 등을 주 원료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안전하게 원료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추출실로서 추출 탱크의 청결 및 원료 상태와 생산 시 필요한 자재 등을 매뉴얼에 따라 점검한 후 추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엄선된 당귀, 천궁, 백작약 등의 세 가지 원료와 정제수를 투입하고 제조 방법에 의거하여 추출을 시행합니다. 2차에 걸쳐 추출된 추출액은 농축기로 이송되어 농축 및 여과 후 절반은 냉장 보관되고 절반은 주정을 가하여 혼합 정치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침전된 조다당체와 보관된 농축액 절반을 혼합하여 살균한 농축액을 해모힘 당귀 등 혼합 추출물이라 하는데 이 원물이 개별 인정형 인증을 받은 원료입니다.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제조 보관된 해모힘 당귀 등 혼합 추출물에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류, 벌꿀, 알긴산 등의 부원료를 혼합하고 살균한 후 레토르트 파우치에 충전하게 됩니다. 자동 포장기로 내용물 충전이 완료된 파우치는 중량 검사와 실링 테스트기를 통해 수시로 불량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과정인 살균실로 이동합니다. 원물 자체의 성질과 상태, 맛과 향의 변질 방지 및 잔류균 제거를 위해 레토르트 살균기 안에서 살균 규격에 맞게 살균된 파우치는 건조를 마친 후 완제품 포장 라인에 투입됩니다. 해모힘의 완제품 포장 라인입니다. 살균 공정이 끝난 사면 파우치를 인케이스에 6개씩 넣은 뒤 인케이스 10개를 다시 세트 케이스에 담게 됩니다. 인케이스를 펴서 파우치를 넣고 실링하는 단계는 물론 세트 케이스의 뚜껑을 분리하고 인케이스를 열 맞춰 담은 후 해모힘 브로셔를 동봉하여 세트 케이스를 닫은 다음 제조일자 날인과 라벨 부착까지 이어지는 완제품 포장 전 공정이 자동화 설비로 작업되고 있습니다. 포장 과정에서 자동으로 중량 및 불량 검수를 끝낸 완제품은 출고 전까지 또다시 꼼꼼한 완제품 규격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완제품의 성상, 이물, 미생물, 중금속, 지표 성분 함량 등 다양한 시험과 더불어 식품 이력 추적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원료의 생산부터 완제품의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이력 정보 관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품질 관리 과정을 통과한 완제품만이 출하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애터미 회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소는 매주 목요일 회원들로 가득 찼었던 콜마 B&H 원데이 세미나 강당입니다. 2,300석 규모의 세미나실을 애터미 회원들의 열정으로 가득 채웠던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곧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이제 애터미의 또 하나의 대표 상품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생산하는 한국 콜마 주식회사로 다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한국 콜마 주식회사는 애터미 스킨케어 제품을 생산하는 화장품 ODM 토털 서비스 기업으로서 애터미를 비롯한 국내외 600여 개 고객사에 연간 2만여 품목이 넘는 화장품을 제공하고 있는 이 분야 최고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여기 세종공장은 그동안 K-뷰티를 선도해온
한국콜마 주식회사의 기초 화장품 제조 공장이며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인 CGMP를 국내 최초로 획득한 화장품 생산 공장이자 바로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한국콜마 주식회사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전문기업다운 엄청난 양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주식회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애터미와의 공동 연구개발 끝에 2017년 9월 출시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제품 역시 특화 전달 기술의 피부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출시 1년 만에 누적 매출액 1,500억을 기록함과 동시에 2019년 업계 뷰티 제품 1위를 달성했습니다.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이 자료들은 업계에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콜마 주식회사의 꾸준한 노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콜마 주식회사의 화장품 생산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은 크게 제조 부분과 포장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생산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조, 충진 및 포장 등 공정별 작업 상태, 설비별 가동 상황 등 제품 생산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첨단 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이 장소는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정제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미생물 오염 방지 체계를 갖췄으며 미국 약전 및 대한 약전에 적합한 제약 수준 이상의 순수 생산 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화장품 내용물 제품을 만드는 제조실입니다. 개량이 완료된 원료를 제조 공정에 따라 반제품을 의미하는 벌크 제품으로 만드는 곳으로서 각 제품의 용량 및 제형에 따른 제조 가마 사이즈별로 제조실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품 생산의 마지막 공정인 충전과 포장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반자동화 설비인 셀라인과 튜브 제품을 생산하는 튜브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37개 라인에서 연간 2억 4천만 개의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곳은 한국콜마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의뢰받은 다양한 제품의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품질 관리실입니다. 2020년 1월 한국콜마 주식회사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 시험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콜마 주식회사만이 국제공인 시험 기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한국콜마 주식회사가 생산하고 애터미가 공급하는 모든 제품의 국제적 명성과 신뢰도는 한층 더 격상되었습니다. 한국콜마 주식회사와 애터미는 이렇듯 엄격하고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해 품질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해모임과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생산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마음에 드셨나요? 이번 온라인 투어를 통해 애터미 제품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남은 일정도 유익한 시간 되시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장속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3일째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괴로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편이에요. 저는 너무 자주 들락날락거려서 걱정이에요. 일상을 좌지우지하는 당신의 속사정. 평소 얼마나 신경 쓰고 있나요? 요거트가 좋다고 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정도? 평소에 좀 유산균 제품을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속이 편해야 삶이 행복하다.
건강한 장을 지키는 비결. 절대 제품 애터미와 찾아볼까요? 평소 장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배 마사지와 운동 등 장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 중이라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변을 잘 못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꾸준히 운동시켜주고 배 마사지도 시켜주고 있어요.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아기가 먹는 이 분유에 그 비밀이 있다는데요. 아기 장 건강을 위해서 배 마사지뿐만 아니라 유산균이 들어있는 분유를 먹이고 있어요.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유산균을 섭취하게 해 아기의 장을 더욱 튼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기뿐만 아니라 부부의 먹을거리도 꼼꼼하게 신경 쓴다는데요. 특히 나토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식탁에 꼭 올리는 음식이랍니다. 저희 가족이 장이 안 좋아서 나또같이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자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이건 우엉이네요. 오늘 우엉조림 하려고요. 왜 우엉을 준비하시나요? 우엉에는 유산균을 도와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유산균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우엉에는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 유산균과 찰떡궁합이랍니다. 외출할 때는 유산균 섭취가 어렵다고 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유산균 제품을 애용하고 있어요. 장이 튼튼해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저도 열심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장 속에는 무수히 많은 미생물, 즉 세균이 존재합니다. 크게는 몸에 이로운 유익균과 몸에 해로운 유해균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착한 세균인 유익균이 많아야 건강한 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상적인 비율은 유익균 85%, 유해균 15%입니다.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익균의 비율을 늘려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유익균이 100%면 어떨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 있어도 면역력 저하를 불러오듯이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적절한 비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은 줄여 황금 비율을 유지할까요? 현재 가장 확실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생균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산균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했을 때 장에 도달하여 장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유산균. 유산균은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장 점막에 생육하는 유산균이 젖산을 생성하여 장내 환경을 산성화하면 이 환경에 견디지 못하는 유해균은 억제되고 유익균은 증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속 세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몸속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건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쉽게 말해서 유산균의 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균을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장 속에서 활발히 자라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따라서 좋은 균이 잘 자라도록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어줄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함으로써 유익균의 효율을 높여주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걸 먹어야 더 효과적인 장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에는 오래전부터 고객들에게 사랑받아온 유산균 제품이 있습니다.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플러스 신생 유산균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애터미 유산균은 좋은 품질과 경제적인 가격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애터미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허 유산균 2종을 비롯하여
총 12종의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으며 프리바이오틱스를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섭취하실 필요 없이 이 한 포만 드시면 됩니다. 애터미 유산균은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12종의 유산균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중 UAS 랩스에서 개발한 DDS1은 40년 이상 다수의 동물 실험 및 인체 적용 시험 연구가 진행되어 온 특허 균주로 생존력이 우수하며 유해균을 억제합니다. 다국적 유산균 기업인 캐나다 로셀의 프로바이오캡 특허 유산균 또한 추가되었는데요. 마이크로 코팅 특허 공법으로 제조된 로셀의 특허 유산균은 내산성이 강하며 장내 유해균을 억제시켜줍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은 열과 산에 약한 탓에 장에 미쳐 도달하기도 전에 90% 이상이 사멸됩니다. 그만큼 장에 살아서 도착할 보장균 수도 중요한데요. 보통 유산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냉장 제품으로 보관 유통되는 게 다수입니다. 하지만 애터미 유산균은 열에 강한 유산균을 포함하여 유산균 약 300억 마리 이상을 넣고 보장균 30억 마리가 장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애터미 유산균은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휴대가 쉽고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터미 유산균이 만들어지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볼까요? 이곳 연구실에서는 매일매일 균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플러스 친생 유산균에 들어가는 다양한 유산균들의 성능 등을 실험하면서 항상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장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유산균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유산균은 무엇보다 장까지 도달하는 보장균의 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열이나 유해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균을 연구 개발하기도 하고 다양한 균을 배양하여 기능성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제조실. 층 전체가 유산균 전용 라인으로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2종의 균을 혼합하여 분말 형태를 제조한 후 유산균을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코팅 과정까지 거쳐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 제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품 포장 라인에 최근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더욱 신속 정확한 자동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이 행복해지는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애터미 유산균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유산균은 물론 2종의 특허 균종을 더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에 한 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장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장은 건강의 지표.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이 당신의 속 편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애터미 하기 전에는 33년간 봉제 일을 했어요. 봉제 일 뭔지 아시죠? 미싱.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린 나이잖아요. 제 때는 그때도 어린 나이에 집안 살림 돕고 돈벌이 하고 이랬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 좀 농사일 좀 돕다가 잠깐 공장일을 다녔어요. 공장에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고 제가 했던 그 공장에 가서 했던 일이 여러분들 지금 구경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속옷에 들어가는 고무줄, 이 실로 짜여진 고무줄을 보셨어요 혹시? 그 고무줄 공장을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그 고무줄 공장은 기계가 거의 24시간 돌아가거든요. 3교대 근무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2교대로 그러면 하루에 12시간 막 10시간씩 기계가 돌아가면서 옆 사람이 얘기를 해도 큰 소리로 얘기를 해도 기계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말이. 그 공장에서 한 3년 일을 했더니 지금 제가 굉장히 귀가 안 좋은데
그 후유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고칠 길이 없다고. 그런 생활을 17살 될 때까지 하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저를 노리고 왔던 것 같아. 제가 쉬는 날에 엄마 계실 때 누가 오셔가지고 양장점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하면은 돈도 벌고 그리고 시집도 잘 갈 수 있대요. 그 말에 내가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예쁘지도 못하고 근데 양장 기술을 배워서 양장점을 하면 시집도 잘 가고 부자로 잘 살 수 있다는 말에 월급도 없는 그 일을 엄마를 막 졸라서 하겠다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5년간 진짜 죽기 살기로 배웠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양장점을 차렸는데 제가 이제 막 한 2, 3년 양장점을 해가지고 잘 될만 하니까 그때 논노 조이너스 이런 거 말해도 그런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나오면서 양장점이 몇 년 사이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고생 많이 해서 열심히 저기를 했는데 내가 잘 살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주에서 했었는데 서울로 일을 찾아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가 양장점 일이 아침 9시 시작을 하면 저녁 10시에 끝나요.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 공장 일을 잠깐 다녀보려고 했더니 서로 간 텃세라고 하나요? 뭐 시기 질투?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장님만 좋아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제가 너무 열심히 한다고 시기 질투하고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사장님이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조그만 지하실 옛날 그 연립 지하실 창고 있죠? 그런 거를 하나 얻어줘가지고 거기다 미싱도 놔주고 오바르크 그리고 전화까지 다 놔줘서 일만 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없잖아요. 잠자는 시간 아니면 전부 다 일하는 시간. 그렇게 2009년까지 하루에 보통 15시간에서 거의 20시간 가까운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50살쯤 되니까 어때요? 몸 안 좋아졌죠. 그때 건강검진공단에서 우리 의료보험 공단에서 건강검진 무료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치밀 유방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그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해봤더니 하면서 이 갑산성 검사를 했는데 유방 검사는 오히려 괜찮은데 갑산성 혹이 3개, 기관지염, 간, 위 다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돈도 제대로 벌어놓지 못했고 아들도 이제 늦게 나서 겨우 고등학교 시작을 했는데 막막해 하고 있을 때 동생이 애터미 세미나를 한번 가보자고 저를 그 봉제 일 속에서 빼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그 전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제가 다단계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 피해주고 내 인생 망가뜨리는 신용불량자 되는 거 우습고 그런 삶은 돈을 혹시 많이 벌더라도 남들한테 피해주는 일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절대 행복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리면서 가입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잘 나간다고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되는 모습이 보여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을 가지고 잘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내 몸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로는 허황된 돈, 뭐 다단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 벌었다는 거 믿어지지도 않지만 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려고도 안 하고 저 역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 몸도 안 좋고 동생이 이제 성공한다고 해서 성공한 삶이 보이기는 하는데 또 불안한 거예요. 이 집이 이 동생의 성공이 그대로 지켜질까? 어떤 회사지? 어떤 회사길래 동생이 망하기만 하다가 성공을 했지? 그래서 세미나에 따라와 가지고 잠깐만 분위기만 보고 느끼고 가려고 저기쯤 맨 뒤에 나가는 출입구 옆에 언제든지 나가려고 앉아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회장님 강의와 회사 소개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 듣고 나서 나가기 싫어졌어요. 1박 2일을 다 들으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벌써 하루 회장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제 인생 시나리오를 아주 완벽하게 써버렸어요. 글씨로 쓰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일을 해서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게 그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글로벌 사업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 꿈이 전 세계 여행이었고, 그리고 제가 학교 못 다녔지만 책도 많이 못 읽었기 때문에 그 어릴 때 읽었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이걸 읽으면서 그 알프스가 너무 궁금했고 가보고 싶었고 하이디처럼 진짜 온 산을 뛰어다녀 보고 싶었고, 근데 그런 꿈을 이 애터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집에 가서 미싱 팔아버리고 빨리 나 가입시켜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애터미 일을 전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런 결단 안 했더라면 지금도 미싱 앞에 앉아 있겠죠. 33년 그때는 이 일이 내한테 가장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었어요. 봉제 일이. 왜냐하면 출근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또 그냥 이래 하는 것들이 저는 너무 그런 삶이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주변의 친구들이 저처럼 초등학교밖에 안 다니고 중학교밖에 안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나가서 하는 일이 식당, 마트 이런 허드렛 일이잖아요. 근데 저보고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진짜 못할 것 같더라고요. 집안일 되게 싫어하고 막 몸써서 막 하는 일. 봉제 일도 몸써서 하는 일이에요. 진짜 힘들게 제 어깨가 다 굳어가지고 돌덩이 같거든요. 정말 애터미를 성공해서 다 마사지로 풀어내서 지금은 조금 사람 같아졌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저기를 하면서 나중에 애를 낳고서는 집에서 방 하나 비워놓고 방 하나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나올 일이 없었어요. 그냥 사장님이 새벽에 일감 갖다 놓고 가면은 저는 해가지고 또 이렇게 싸놓으면 가져가시고, 아예 이렇게 이제 저기를 했기 때문에 밖에 나올 일이 없는 이 생활이 저한테 너무 익숙해졌고,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실크 아시죠? 정말 얇은 집에서 부피 큰 옷 못하니까 실크 전문 일만 했어요. 고급 일만 하다 보니까 몸을 쓰지만 몸을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앉아서 그냥 요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싱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몸놀림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체력에 한계가 와도 그냥 이게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일어나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일을 하면 못할 것 같아서 그 일이 내 천직이라고 평생 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아마도 이 애터미를 안 했으면 지금까지 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나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애터미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전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봉제 일을 할 적에는 이게
전화 통화도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얇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잠깐만 실수를 해도 그 실수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신경을 전혀 라디오도 안 듣고 이렇게 거의 집중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애터미 하느라고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만나서 다니면 드라마 얘기하고 뭐 가수들 얘기하고 하면은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보고 사오정이래요. 사오정 뭔지 아세요? 제가 물어봐서요. 사오정이 뭔데요? 그랬더니 빨리빨리 못 알아듣고 뒷북치는 사람이래. 제가 그만큼 사회생활에 어둔했던 그런 사람이 애터미를 하고 글로벌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기가 막히죠. 영어 하겠어요? 처음에 글로벌 사업을 미국에게 시작을 했잖아요. 2010년에 저는 2009년에 애터미를 시작을 했고, 근데 제가 정말 잘했던 게 저는 동생을 통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누가 저를 리크루팅 한 사람이 없잖아요. 스폰서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해준 사람도 없었어. 동생은 이미 로얄마스터 전주 살고 저는 서울 살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뭐라고 했어요, 동생이? 누나, 세미나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녀. 누나 성공 못하면 내가 책임질게. 누나 돈도 별로 안 쓰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 주면 노후에 살잖아.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저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지는 나보다 더 반평이면서. 사고뭉치였거든요. 얼마나 무시하는 얘기야. 원래 속으로 결심을 했죠. 두고 봐. 내가 너보다 더 먼저는 아니더라도 못지않게 성공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생이 이렇게 성공한 저를 보고 신기하대요. 저도 제가 신기합니다. 어쨌든 2010년도에 미국 오픈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열렸죠. 제 꿈이 뭐였다고요? 글로벌 사업. 자, 이제 나도 글로벌 사업 애터미를 해보자. 그래서 동생 미국 갈 적에 때를 써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생 올 적에 나 안 가겠다고 그대로 가방 들고 내려서 정말 힘든 미국 초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영어 한마디 안 되는 한인타운에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미장원, 옷가게, 화장품 가게. 지금은 솔직히 화장품 가게나 건강식품 총판 들어가서 애터미 해머임 내놓고 화장품 내놓고 사라고 설명하고 이런 거 못해요. 그때는 했습니다. 절박하니까. 절박해야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비도 돈을 하나도 못 벌 때 나갔기 때문에 진짜 사람들하고 만나서 미팅하면서 차 마시고 다과라도 먹고 밥이라도 한 끼씩 먹으면 그게 먹는 거. 아침에 먹고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거의 굶고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어요. 왜? 판매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미국에 가서 판매사가 됐습니다. 박수 안 치셔도 돼요. 근데 운이 좋았죠. 글로벌 초창기 시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미국 동부의 심재광 크라운 마스터. 그분 제가 직접 리크루팅해서 가입시키고 함께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처럼 반팽이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기를 했을까 싶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해외 시장이고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제가 권하니까 아까 마케팅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가입비도 없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뭐 유지비 없고 저는 초짜니까
그런 게 얼만큼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심정은 크라운은 이미 다른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굉장히 크게 두더라고요. 뭐라고요? 가입비도 없어요? 유지비도 없어요? 전 세계 글로벌로 그냥 무한 단계로 내려간다요? 이거 얼른 줄이라도 먼저 서야죠. 이러면서 가입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한 덕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저는 제 좌우를 제가 그렇게 전부 다 개척한 사람들로 했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지만 한국 사람들 얼마나 대단해요. 해외 나가면 내가 찾으려고 맘먹으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어요. 제가 다닐 때마다 놀라운 거는 세상에 여기는 한국 사람 없겠지? 하고 가보면 어딘가는 꼭 있어서 나타나더라고. 마트를 하고 있든지 미장원을 하고 있든지 식당을 하고 있든지 왜 그렇게 허드렛 일만 하는 거야. 그런 힘든 일들을 하고 살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은 못 봤어요. 진짜 시골에서도 대체로는 있더라고. 그래서 찾으려고 맘먹으면 말이 안 돼도 얼마든지 찾아서 내가 원하는 일들. 정말 애터미 소개하기 쉽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할 적에도 저는 제품 그냥 주면서 했어요. 공짜로? 아니고 일주일만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품하시고 좋으면 가입하시고 결제해 주세요. 반품한 사람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우리 일하기 쉬운 게 애터미 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쉬운 도구를 가지고 애터미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외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국내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 내 꿈, 해외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여행도 하는, 저도 패키지 여행도 해봤고 그리고 자유여행도 해봤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찾기 해서, 동행찾기 뭔지 아세요? 요즘 여행들은 패키지에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 리딩하는 거 원하지 않고 그냥 서로가 부족한 대로 이렇게 인원 목적지 맞춰가지고 같이 떠나는 여행입니다. 같이 그냥 n분의 1 하면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고 경비도 전략되고, 그렇게 여행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여행 종류 중에 내가 해외에서 일하면서 함께한 파트너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일하고,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를 만큼 양쪽 다 정말 깊이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고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얘기도 할 수 있고 많은 사업적인 이야기들도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들도 하다 보니까 소통하고 친밀해지기도 쉽고, 그렇게 또 여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현지 가이드들보다 더 깊숙이 더 맛집 찾아다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너들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수 있고, 이게 진짜 여행이지 않나요? 이처럼 행복한 여행을 통해서만은 할 수가 없어요. 애터미 일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터미가 그 어떤 사업보다도 귀하고 가치가, 물론 돈 벌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처럼 여행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큰 돈을 주고 하는 여행보다도 이 여행이 훨씬 좋더라는 거죠. 올해도 1월 4일에 출국해가지고 8월 달에 잠깐 들었다가 9월 달에 나가서 며칠 전에 귀국했어요. 이 세미나 때문에. 안 그랬으면 안 왔을지도 몰라. 1월 4일에 나가가지고 터키로 가서 터키에 한 2달 있다가, 그리고 3월 달에 미국에 가서
뉴저지, 아틀란타, 플로리다까지 이현우 이사님과 함께 사업자들 만나면서 동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현우 이사님은 멕시코로 가시고 저는 파트너들과 함께 콜롬비아로 가서 콜롬비아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치안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치안 안 좋은 그거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들이 저를 제가 무슨 국빈이라도 되는 양 호텔에서 바로 그냥 로비에서 제 옆에 양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저 데리고 나가서 차 태워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데 전부 다 데리고 다니면서 미팅도 시키고 여행도 시키고 그렇게 콜롬비아 전역을 다니다가 브라질로 가서 브라질에서 또 여기저기 브라질도 제가 대통령도 아닌데 방탄차도 타봤어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성공을 하긴 했구나. 그리고 파트너들과 또 좋다는 곳 여기저기 다니고 진짜 제가 다시 터키로 돌아올 적에는 파트너들이 그 비행기 시간 잠깐 그냥 딱 맞춰 돌아가도록 그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어디 밤 늦은 시간이라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 차 안에 막 7, 8명 한꺼번에 그냥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듣겠다고 그렇게 있다가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를 진짜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터키로 돌아와서 저 리더 나오네요. 저 리더와 함께 터키 일주를 또 했습니다. 그냥 이스탄불에서 시작해서 이스탄불 어디 해서 안탈리아 거쳐서 다시 이스탄불로 이렇게 돌아오는 한 달 동안 안 가본 데 없이 거의 다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다닌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파트너들이 미팅도 하지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곳들 보여주고 또 가끔씩 선물도 사주고 터키 저 요트는 제가 이렇게 여행 중에 저 요트 정박해 있는 저 항구 가서 보면서 저 요트 하나 사서 나중에는 전 세계 요트 여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알아봤죠. 새 거는 비싸겠지만 한 3억에서 5억 정도 주면은 괜찮은 요트를 살 수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사서 제가 요트 여행 할 적에 여러분들한테 함께할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또 다니다가 5월에는 체코로 가서 체코에서 프라하 다 돌고 오스트리아 가서 할슈타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것도 좀 고급 신혼여행 가는 곳들이에요. 대체로 경비들이 좀 많이 나서 다 이렇게 돌고 그리고 다시 와서 6월에 노르웨이를 갔습니다. 노르웨이는 세계 3대 트레킹 이 정도에 들어갈 만큼 트레킹 할 곳들이 많죠.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트레킹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기 어딘지 아세요? 트롤퉁가. 악마의 혀라고 불리는 거죠. 떨어지면 그대로 죽는 곳. 그래도 살금살금 가서 저 끝에 서서 사진도 찍었지만 아예 저 끝에 서서 앉아서 찍어보기도 하고 누워서 한번 엎드려서 보기도 하고 모험을 제가 좋아하긴 하나 봐요. 제대로 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곳까지 내가 가서 이렇게 다 진짜 즐기고 있구나. 그 노르웨이 한 달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너무 좋아서 사실 2번을 갔어요. 저기도 그렇고 저기도 노르웨이고 또 쇠락폴트는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지만 그 멋진 사진들 나오면 바위와 바위 그 계곡
그 몇천 미터 계곡 사이로 바위, 동그란 바위 하나 있는 거. 저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줄도 알았어. 그랬더니 목숨 걸어야 올라가더라고요. 목숨 걸고 올라가서 사진 찍고 왔어요. 지금 보이는 거는 안나푸르나예요. 7월 달에는 네팔에 가서 카트만두, 포카라 다 거쳐서 푸닐, 안나푸르나까지. 처음에 7월 달이 우기라서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 저는 막 이런저런 정보 검색 안 하거든요.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냥 가고 현장에서 부딪혀서 현장에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식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게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저 네팔 안나푸르나까지 오는 사람이, 저 안나푸르나 올라갔을 때 새벽에 프랑스 남자가 한 명하고 우리 일행 가이드 포함 4명하고 또 한국 아가씨가 하나 왔더라고요. 가이드 한 명 데리고. 그 6명이 가이드들 포함 전부였어요. 왜냐면 계속 비가 오고 있고 산세태로 길이 전부 다 끊기고 계곡이 물이 넘쳐서 다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런 곳들을 지나야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근데 없는 그곳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보통은 설산 보러 가고 이러는데 저는 거의 눈 덮인 그런 사냐들이 전부 다 들꽃으로 만발을 해 있는데 비는 오죠. 안개는 쫙 꼈죠. 너무 행복해서 이대로 죽어도 좋아. 이런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됐어요. 저희가 정말 그렇게 봉제일 하면서 힘들게 살 적에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온갖 짐 지고 힘들게 사나, 고생만 하다 죽겠구나 이러면서 남편을 참 미워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뭐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일용직처럼 그렇게 저기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제가 센터에 나가서 노를 하고 나 이렇게 해 나가고 하면은 그랬는데 정말 못할 줄 알았던 남편이 센터에 출근을 하더니 세상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도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잘렸어요. 일을 못한다고 센터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너무 다 잘 운영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해외로 마음대로 다녀도 되고 진짜 남편한테 고맙더라고요. 이 시간 빌어서 남편한테 고맙다는 인사하고 싶네요. 정한철 단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죠. 제가 이 일을 죽기 살기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봉제일을 배울 적에 5년간 거의 돈 시다 때는 안 주잖아요. 그렇게 배웠고 그 배운 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건데 그냥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애터미도 시작을 하면서 저는 10년간 열심히 해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만 돼도 나는 우리 엄마처럼 시어머니처럼 노후가 그렇게 힘들진 않겠구나. 동생이 성공하기 전에 저희들이 못 사니까 저희 친정엄마 70 중반을 훨씬 넘었는데도 새벽에 4시, 5시 일어나서 7km, 8km 버스 타고 가가지고 도시락 싸서 자기가 하루에 3, 4만 원 번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아들이 지어놓은 빚 감당까지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진짜 봉제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은 노후 준비하느라고 아이 키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진짜 3, 4km 정도는 그냥 호시
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버스 안 타고 1,000원 아끼려고 걸어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그 10년의 그 오토 판매사만 되는 이게 내 노후를 그 돈만 있어도 그냥 정말 잘 살진 못해도 편안하게는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견뎌야지,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일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고 지금은 밥도 제가 거의 안 합니다. 도우미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도와주고 계시고 내가 원했던 모든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책 나오네요. 제가 책 쓴 거 아시죠? 저 책도 사람들이 어떻게 썼냐고 막 누가 써준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99% 제가 썼습니다. 교정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조금만 출판사에서 손봐줬고 저것도 그래요.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내가 어떻게 감히 책 쓸 생각을 했겠어요. 네, 글 쓰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쓸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렇게 봉제 일을 하면서 힘들 적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소통할 데 없으니까 늘상 외로웠어요. 그때 블로그에다가 일기처럼 글을 적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글 쓰는 습관이 20년 지난 저 책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기에 뭐가 있어요? 뭐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압축돼서 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글 쓰는 습관이 돼 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하면은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처음에 시작은 누구나 서툴어요. 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요. 근데 우리 일은 하다 말다 사실 그렇게 대부분 하잖아요.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진짜 어렵게 했다가 깨갱 누가 뭐라고 하면 다시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성공하지 못하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목표한 곳 갈 때까지 내 힘으로 애터미 성공자들은 전부 다 느끼겠지만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도대체 성공의 비결이 뭘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미나 오시고 하지만 성공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런지 제가 생각을 이렇게 파트너들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은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겠다고 하지만 내 주도적으로 내 책임하에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보여주기식 하는 척. 이거가 스스로 어떻게 진단을 해보면 되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거를 책임을 지는가 아닌가로 살펴보시면 돼요. 스폰서한테 미루는가 파트너한테 미루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미 나는 성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지. 그렇게 시간 지난다고 성공되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내가 진짜로 삶을 바꿔야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나올 적에 파트너들이 바뀌고 나를 따라오고 스폰서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던 스폰서들이 나를 쳐다보게 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일을 하게 되면 성공 못하는 게 이상하죠. 성공 못하는 게.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애터미만큼 쉬운 일이 세상에 있나요? 있는 분들도 있겠죠. 능력 있는 분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터미만큼 쉬운 일 없습니다. 왜 어려워요? 마음이 허용을 안 해서 어려워요. 어떤 허용?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후원하는 일을 내가 파트너들과 함께 하겠다. 후원이라고 하니까 자꾸 돈 생각하는데 돈 아니에요. 마음이고 시간이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해결책들이 나와요. 이걸 안 하니까 서로 미루니까 기대하니까 실망하고 싸우고 소통 끊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그만두고. 왜 이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그걸 하면 성공이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죠. 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다 책임지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내 성공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냐는 거죠. 내가 주도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나는 모든 파트너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 구도상 어떻게 하면 돼요? 좌우 한 명 한 명, 많으면 2명 2명, 나와 함께 성공할 파트너 그렇게 만들어가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크라운인데 저 밑에 세일즈마트랑 같이 할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로얄 마스터들하고만 소통하고, 그 외에 좀 더 내려간다면 스타 마스터들하고 소통하고, 여기까지로 끝나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내가 누구와 함께 일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성공할 건지 그거 결정하시면 되는 일이고, 그거 할 때까지 우리 회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수당은 꼴값이야, 꼴값. 모든 파트너들은 꼴값일 수 있죠. 내가 보기에. 왜? 진짜 그들이 꼴값이 아니까 내가 꼴값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내 성공하겠다는 이 결단이 섰다면 받아들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나와 정말 잘 손잡고 끝까지 함께 갈 파트너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딱 2명. 그 2명 성공시키고 나면 그 다음은 그냥 가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오늘 이 귀한 걸음 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삶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아, 내가 영어를 하네. 저 처음에 비행기 타고 다닐 적에 제 이름도 못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슈트디어스 불러가지고 제 여권 주면서 좀 써주세요. 아니면 옆에 앉은 분한테 쓸 적에 그분 쓸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여권 내주면서 저도 좀 써주세요. 지금은 사실 뭐 그런다고 막 제가 이렇게 머리도 나쁜데 영어 배웠겠어요? 지금은 그냥 눈치로 하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안 써지는 데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냥 대충 써도 이 칸에 이거 쓰더라, 이 칸에 이거 쓰더라 이렇게 하면서 써도 오히려 못 쓴 거를 그냥 통과를 더 잘 시키는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안 됐잖아요. 지금은 스페인 저기 갔다 왔잖아요. 이태리 막 이번에 50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갔는데, 진짜 구글 맵 하나, 그 번역기 하나 가지고 온 세상 다 그냥 오늘 여기서 와서 2, 3일 묵으면서 다음 행선지 어디 갈까? 번역기 구글 맵 검색해 가지고 우리 여기 가자 이렇게 해서 다녔거든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 세상이에요. 영어 한마디도 안 돼도 얼마든지 다니고,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얼마든지. 아까 터키, 저는 이제 대실적 파트너 따라서 갔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샤론 2명 나왔고, 소실적에서 1명 해서 샤론 1명 나왔고, 터키 샤론이 3명 나왔거든요. 전부 다 코로나 때 2020년에 제가 갔거든요. 11월인지 12월인지. 그때 터키의 확진자가 하루에 3만에서 5만, 6만 나오던 때예요. 거의 식당들 거의 문 닫고 들어가서 밥 먹거나 차 마시거나 못하던 시절이거든요. 8시면 통행금지 있고. 근데 그 시간에 갔더니 놀러날라 전부 다 너무 관광지도 편하고
사람들이 조금 꺼려는 하지만 그래도 돈 벌겠다고 애터미 하겠다고 하면 만나주는 사람 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다닐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환경을 다 따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마시고 그냥 내가 목표한 거 향해서 가면 목적지 가게 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연말연시 잘 맞으시고 행복한 새해 그리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내년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